자, 9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 좋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댓글 컨텐츠. 영상 제목. 일본의 법의 경제 붕괴를 보면 우리나라 미래 모습이네요. 잃어버린 30년 쫓아갈 것 같네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우리나라는 30년이 아니라 한 60년, 70년 갈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버블이 붕괴되고 있는데, 저거는 이거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한 번 그냥 붕괴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붕괴가 서서히 일어날 겁니다.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동안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했던,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균열이 서서히 벌어지면서 쓰러져 가는 것들, 침식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 인생에서 뭔가 앞가림 못하고 이것저것 뭔가 좀 많이 벌리고 푸어짓도 일삼았던 분들은 살면 살수록 더 힘들어질 겁니다. 왜냐? 비빌 언덕이 없잖아요. 자본주의에선 여러분 있잖아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됩니다. 비빌 언덕이 얘기하는 거는 땅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안 그래요? 내가 뭐 백이라도 없으면 내 돈을 뭐 아껴 써가지고 미래를 도모하든가 아니면 좋은 부모님 만나든가. 근데 절대 다수는 능력이 그렇게 출중한 것도 아니고 좋은 부모님 만난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금수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은수저 이상 갈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넓게 잡아도 5% 내외입니다. 그럼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부모 백도 솔직히 별거 없고 내가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지도 않는데 자기 능력이 오버되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뭔가 자기가 뭔가 잘 사는 것 마냥 착각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푸어족들이 많죠. 카푸어, 맥푸어, 애플푸어, 하우스푸어, 명품푸어 많습니다. 이 푸어족들이 지금 당장은 뭐 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 서서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탱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가진 게 별로 없잖아. 알맹이가 별로 없잖아. 알맹이가 없는데 그렇게 막 써제끼니까 푸어족이라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푸어족들이 얼마나 버틸까요?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겠지. 앞으로 버티기 힘들겠죠. 왜냐,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벌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으니까. 벌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은데 그 많은 뭐 할부금 그리고 리볼빙 대출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못 이겨나갑니다. 그럼 나라에 도와달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우리나라도 돈이 없는데. 안 그래요? 그러면 나라에서 비리는 사람 도와주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 뭐가 됩니까? 안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비리는 사람들 구제해주겠다 하면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미쳤습니까? 누구는 힘들게 돈 안 쓰고 모은 사람 뭐가 됩니까? 그럼 열심히 산 사람들. 나라가 배신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면 안 되죠. 그런 걸 바라면 정말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인간이 많은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돼. 자기가 벌린 게 많은데 자기 스스로 벌린 게 많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책임지지 못하니까 나라에 도와달라. 자기가 해준 것도 나라에 뭔가 딱히 뭐 도와준 것도 없고 나라를 위해서 뭔가 노력해준 것도 없어. 근데 왜 도와달라 그래? 정작 나라를 위해 힘쓴 사람들은 도와달라는 말도 안 하는데 정작 나라에 뭔가 이것저것 뭔가 귀한 것도 짓불 없으면서 도와달라는 걸 왜 이렇게 말해? 안 그래요? 영글 비투가 나라에 뭐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없잖아요. 없는데 왜 도와달라 그래? 그거 자체가 정말 이기적인 발상 아닙니까?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가뜩이나 지금 나라에 돈 나갈 때가 많은데.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경제 위기를 지금 앞으로 이제 들어오면 이걸 막아야 되느라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국가를 무슨 부모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세금도 북유럽처럼 걷는 것도 아닌데 국가와 정부가 해결해 줄 거라 믿고 정치에 관심 주는 사람도 많죠. 연령별 인구 통계 쭉 뽑아서 보면 현 0세부터 19세 인구가 20세 내지 29세 인구의 절반 수준입니다. 앞으로 군대 갈 놈도 없고 일할 놈도 없고 세금 낼 놈도 없어요. 연금 낼 놈도 없고 노인 부양비 낼 놈도 없고 부동산 책임져 줄 놈도 없고. 랩 같네요. 물가, 내수시장 책임질 인구 자체가 없어서 공장도 폐쇄하고 한국인들이 쓰는 제품들 줄줄이 가격 오를 거고
솔직히 국가도 개인도 아무런 보험 없이 살고 있어요. 등 기댈 곳 하나 없는데 빚내서 집 사서, 빚내서 차 사고, 빚내서 결혼하고, 서구식으로 갈 거면 완전하게 갈아입던지 우물쭈물 하다 보니 어느샌가 미디어와 사회가 산업화 세계관의 신화를 구축했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게 현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요즘 신화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많긴 합니다만 주류는 아니죠. 라고 적으셨습니다. 아주 표현력이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웃긴 게 그런 거야. 왜 나라가 해주길 바랍니까? 난 웃긴 게 그런 겁니다. 너무 우리나라에 뭔가 거는 기대가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제일 바보 같은 게 자기가 하는 게 없으면서 나라한테 거는 기대가 많은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고 내가 일어나가야 되는 거지. 내가 해놓은 것도 없으면서 자기가 힘들어져. 자기가 스스로 인생을 나락에 빠뜨려 놓고 자기가 구제가 안 되니까 나라에 도와달라. 도와주면 과연 그 사람이 열심히 살겠습니까? 열심히 안 삽니다. 안 그래요? 굉장히 얄팍한 생각 아닙니까? 자기들이 비토해가지고 빚져놓고 수습이 안 되니까 나라에 도와달래. 그러면 도와줘서 저 사람들이 뭐 나라에 뭔가 기여하는 게 있겠습니까? 뭘 기여합니까? 국가 채무만 계속 만드는데. 성인이 되면 당연한 거 아니야? 자기가 선택한 길은 자기가 끝까지 가야죠. 자기가 벌린 건 자기가 수습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수습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조차도 자기가 져버리면 제가 봤을 때 성인이나 말할 자격이 없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우리는 국가 재정에 기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고 앞으로 돈 나올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인적 자본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중요한데 사실 우리나라 출산율을 봤을 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기대 생각은 애시당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해봐. 그렇다고 나라에 뭔가 내가 그렇게 많이 기여한 것도 없잖아. 꼭 보면 돈 얼마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금 많이 떼간다 뭐라 하는데 세금 얼마나 많이 낸다 그래.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안 그래요? 우리나라 앞으로 봤을 때 전망이 어둡고요. 거품이 빠져나가면 이 데미지가 세게 올 겁니다. 잠깐으로 끝날 거라는 생각은 애초에 가지지 마세요. 이 거품이 잠깐으로 끝날 거다. 잠깐 휘몰아치고 다시 원상복구할 거라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이미 쌓인 게 너무나도 많아서 이거 거품 빠져나가는데 시간 꽤나 오래 걸릴 겁니다. 저는 못해도 10년은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작년 좀 거품이 좀 빠졌다고 그거 가지고 겁먹지 마세요. 이게 시작이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요. 노인인구 많아지고 젊은 사람 적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급자족 해야 되고 각자손해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바라거나 구제를 해달라고 외치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 먹고 살고 내 스스로 책임지고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내 스스로 책임지려면 애초에 빚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를 담보로 잡으면 안 돼요. 왜냐? 내가 자빠지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 각자도생은 그런 거 아닙니까? 각자도생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책임질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노동 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고용이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젊은 착각을 하는 게 우리가 노동소득을 벌 수 있는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근데 노년은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고 나서 나갈 돈이 많아요. 근데 무슨 배짱이 젊을 때 그렇게 돈을 써제끼면 나이 먹어서는 어떡하려고 합니까? 계획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수명이 길어진 나라인데. 아니 내년에 기획도 없는데 당장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우리도 있잖아요. 나이 먹습니다. 우리도 늙습니다. 팩트 아닙니까? 인간은 누구나 나이 먹습니다. 우리도 주름살 지고요. 머리 희끗해지고 허리 굽고요. 지금 어르신들처럼 우리도 어르신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본의 아니게 수명이 길어요. 본의 아니게라는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노년이 상당히 깁니다. 이 노년을 그렇다고 해서 다 편하게 보낼 수는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은 그나마 낫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노인 빈곤이 장난 아닙니다. 노인 빈곤율. 근데 노인 빈곤율이 더 올라갈까 내려갈까요? 저는 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나이든 노인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노인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본이 있는 분들은 좀 노년이 재밌겠지만 자본이 없고 당장 세금 낼 돈도 없는 그런 노년분들은 어떻게 될까? 나라에서 지원도 못 받는다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도 안 좋아요. 지병도 있어. 뭔가 힘을 쓰는 일도 못해. 그렇다고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어. 내 수중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서 돈 없고 앞가리 못하고 기본적인 어떤 대체가 안 되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늙겠죠. 젊은 사람도 그거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라는 게 나이가 있든 없든 간에 노동시장에서 다 똑같이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큼 나이 제한 까다롭게 보고 스펙 같은 거 까다롭게 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노동 환경에서. 안 그래요? 나이 많으면 안 받아주는 것도 많고 일할 수 없는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나이 먹게 되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남들이 안 하는 일, 위험하고 힘든 일 해야 되잖아. 근데 나이를 더 먹게 되면 그런 일도 못 하게 돼. 안 써줘요. 힘이 없다고, 늙었다고. 나이가 많다고 안 써줍니다. 특히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분들도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 돈 모으셔야 됩니다. 지금 뭐 샤넬백이나 뭐 구찌나 디올 같은 향수에 뿌리고 다닐 때가 아닙니다. 쇼핑 강정 같은 사람도 많이 보이거든요. 조인간이. 그런 사람들을 언제까지 버티겠습니까? 그분들도 나이 드는데. 그분들 중에 결혼 못할 사람도 많이 있고 그분들도 나중에 노년에 접어들어요. 그분들 중에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 능력이 좋아가지고 모은 돈이 많다거나 평생 직업을 가진다거나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인생이 젊은 시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 먹어서도 있습니다. 근데 젊어서도 이렇게 뭔가 가진 거 없으면 나이 먹어서 어떻게 살려 그래? 나이 먹어서? 여러분들 길 걸어가다 보면 역 하나 끌카로 파지 주시는 할머니 분들 보면 안쓰럽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한 번쯤 이제 보면 바카스나 이제 마실 거 하나씩 드리는데 그런 거 보면 아 정말 안타깝다. 저분도 열심히 사셨는데 왜 나이 드셔가지고 저런 일 할까? 근데 그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그런 파지 주우신 분들 보면 형편이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 어렵지 않은 분들도 하시거든요. 의외로 많이 해요. 왜 하냐 물어보면 심심해서 안 돼요. 집에 있으면 우울증 걸릴 것 같다고 허리도 굽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냥 이제 이거 힘든 거 아는데 운동도 되고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너무 심심하대. 뭐 집에 놀러 온 사람도 없고 뒷방 늙은이 같아가지고 우울하대요. 얘가 얘기를 몇 마디 나눠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그분들 배지밀 같은 거 사주시면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주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돼. 아, 이거 하시면 너무 힘들지 않나요? 하면 이거 운동도 되고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물론 정말 돈이 안 돼가지고 정말 먹고 사기 어려워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람마다 다른 거야 이게. 물론 힘드신 분도 있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우리가 노인구가 되면 저런 박스 같은 것도 주울 곳이 있을까? 지금도 여러분 있잖아요. 길가에 박스 같은 거 내놓으면요. 1분 안에 없어져요, 진짜. 왜 우리 택배 박스나 이제 라면 박스 이런 거 왜 남는 거 있잖아요. 묶어가지고 이렇게 라일론으로 묶어가지고 밖에 내놓잖아요. 재활용품 안에 내놓으면 거짓말하고 1분 안에 없어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져요. 그거 뭐 팔아봐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때는 노인구가 훨씬 더 많아지고 살아가기 빡빡할 텐데 얼마나 빨리 없어질까? 나중에 박스 가지고 서로 싸우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헛짓거리하고 다닐 때가 아니야.
우리의 노년 생각보다 길어요. 우리는 지금의 이제 어르신들보다 지원은 많이 못 받습니다. 지원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노년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젊을 때 준비해야 되지 나이 먹고 나서 준비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정부한테 뭘 바랍니까 지금? 바랄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부모님도 돈 나올 데 없잖아요. 형제한테 도와달라고 할 겁니까? 형제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지금 버는 돈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관리하시고 모으시기 바랄게요. 이미 푸어짓 하신 분들 놔두세요. 그냥 자빠지게. 여기 푸어짓 하신 분들 별로 없죠? 주변에 푸어짓 하는 사람들 그냥 놔둬요. 뭐 자기들이 그렇게 살든 뭐 꼬꾸라지든 그 자기 인생이니까 여러분 인생만 잘 간수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헛짓거리 하신 분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관찰해 보세요. 이제 지금 당장 안 느끼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버티기 힘들다는 것을 체감하게 될 겁니다. 결국 본인이 벌린 거니까 본인이 책임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우리나라가 이제 거품이 서서히 빠져나가면 민낯이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 대한민국 경제의 본 모습이 드러날 거야. 생각보다 그렇게 가진 사람이 많지도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빚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고 빚 때문에 허덕인 사람도 많다는 사실이 이 거품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시고 버는 돈도 헛되이 쓰지 말고 특히 대출이나 푸어집 같은 거는 금기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